군부 독재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부르짖던 그때 1980년 5월의 봄은 어목한 겨울이었습니다. 저기 떠나가는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요. 민주화 운동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전국적이어서 지방인 여기 춘천에서도 사실은 그전 9년도에 이 강대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많이 구속이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지방이지만 강원도에서도 그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 당시 20살 대학생 1학년이었고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격동의 1980년대 강원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김내용 씨를 만나봅니다. 춘천에 자리한 이 아파트, 내용 씨의 일터인데요. 미화원들 휴게실은 지원 결정이 돼서 우리더러 빨리 구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품을 신청을 해야 돼. 아파트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는 내용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춘천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24년 됐고요. 이 아파트에서는 작년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 여기를 딱 막아놓고 어쨌든 물은 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도 이거 바꾸려고 했더니 아파트 관리소장 경력만 24년. 시설 곳곳을 살피는 눈빛에서 오랜 노하우가 엿보이는데요. 입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엘리베이터도 점검하고요. 이 상태라 그러면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좀 업무 관련 서류며 체크 사항들까지 꼼꼼히 챙기는 내용 씨. 외부 감사할 거 서류 더 준비해달라 그런 거 없죠? 말씀드렸어요. 일단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겠대요. 분주히 오전 업무를 마무리하고는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치라고 매일 해가지고. 용접은 안 하셨어요? 용접은 상공역에서 그냥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근데 비용이 5분의 1밖에 안 들어. 오늘은 대학 선후배 동기들을 만나는 날. 1980년 20살 내용 씨로 돌아가는 시간인데요. 5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20살 때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 강원 그 동지에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18 행사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프린트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왜 모여서 프린트를 하게 됐는지가 설명이 되잖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이들. 5월이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다양한 행사 준비도 함께하는 것이죠. 자체가 하면 모양새가 좀 있지 않을까? 후의 사건에서도 예. 그 성동이처럼 뭐 집어넣고 싶거든. 그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왜 그리고 잊지 않고 찾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백령 아트센터인가 이런 게 없었잖아. 없었고 그럼 여기는 완전 황무지였지 그 당시에. 302 중앙박물관 자리가 이제 메인 도서관이었지. 그렇지. 박물관 자리가 도서관이. 캠퍼스를 둘러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는데요. 법정 계열인가? 법정 계열. 법정 계열. 그다음에 박종민. 예, 이 친구는 그 경영 계열. 같이 민중문화연구회 회원이었던 1학년이었. 다 셋이 다 1학년이었죠. 저는 이 공학 계열 자원공학과 다니던 1학년 김래용입니다. 내 이름 빠졌다. 김두기. 봄날의 캠퍼스를 걸으며 회포를 나누는 시간. 단골 주제는 언제나 젊은 날의 추억 소환으로 이어지죠. 아니 그때 난소공 전공도 사는 곳도 달랐던 레용 씨와 친구들. 그래서 주례를 섰어. 이들의 인연은 동아리 활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클이죠, 서클. 뭐 3월 달부터 3, 4, 5월 달 그렇게 이제 같이 뭐 소위 이제 바깥에서 운동하고 또 밤에는 뭐 그렇게 등사 작업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군부 독재에 맞선 대학생들의 외침. 1980년대 대한민국은 민주화에 대한 갈망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는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일 만큼 민주화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민주화 운동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강원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겠다 싶었는데 신군부가 들어서서 1980년 당시에는 전국에서 그런 민주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거리로 나오게 됐죠. 강원도 민주화 운동의 불씨는 강원대학교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레용 씨와 선후배 동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강원도민일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강대생만 55명. 어느덧 격동의 시기는 지나고 캠퍼스의 모습도 달라졌지만 레용 씨와 동기들에게 당시의 기억은 또렷이 남아있는데요. 상녀도 여기서 그렇지. 상녀 시위도 하고 또 탈춤 시위도 하고 또 밤에는 여기 횃불도 해놓고 거기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불꽃놀이 그 시위도 하고 그게 여기 민주광장이라고. 근데 지금 이게 미래광장으로 해 있는데 아까 두 개 있지만 민주광장이 민주광장. 그때는 그렇게 다 불렀어. 사범대 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이 광장 전체가 그냥 흙마당이에요. 흙마당. 뭐 동상 이런 것도 없고 저 도서관도 없고 흙마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성토대라든가 시국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면은 이제 그 당시는 저게 후문이었어요. 절로 나가는 정문 저기. 정문 참. 정문이고. 정문. 나도 헷갈리네. 절로 나가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뭐 체류탄 쏘고 이쪽엔 돌 던지고 이제 뭐 공방이 벌어지고 이제 이랬었던 거.
1980년 5월 18일 전만 해도 레용 씨와 동기들은 그저 평범한 20살. 호기심 많고 설레임 가득했던 대학 새내기 풋풋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하면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그런 걸 했는데 신입생 환영회는 여기 우리 지금 천지관 2층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도 부르고 송골매 노래 그때 불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팅도 잡혀가지고 미팅도 나가고 뭐 일반적인 MT도 가고 이렇게 이제 5월달 그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똑같이 했죠. 그리고 저는 또 하숙을 해가지고 그 하숙집 학생들하고 수업 땡땡이 치고 강촌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에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기서 회원 모집을 하고. 서클 회원 모집하고 그렇지. 여기서 했지, 여기서. 다시 못 올 청춘을 만끽할 새도 없었습니다. 레용 씨와 동기들은 군부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갔던 것인데요. 그 시작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민중문화연구회, 그러니까 뭐 사회과학서부터, 그다음에 인문학, 그다음에 민속학 뭐 이런 거를 다 아울러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학생들이 공유하고 그랬던 이 동아리였죠. 그러니까 그날 여기서 이제 시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때랑 똑같이 평상적으로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정한 선포하고 1980년 5월 17일 밤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신문과 방송은 연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광주 폭도들의 난동에 계엄군이 진압한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딱 대고 있었지. 여기가 나무 있는데 옛날에 나무가 없었잖아. 7, 8명이 딱 들이친 거 아니야. 7, 8명이 아니라 한 3, 40명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아니, 평소처럼 시위에 쓸 전단지를 등사하고 있던 그때 권총을 찬 군인들은 레용 씨와 동기들이 있던 강원대학교 동아리룸까지 찾아왔습니다. 12월 17일 24시, 즉 18일 00시를 기해서 이 학생회관 여기를 이제 에워싸고 군인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죠. 뭐 정신 없었죠. 뭐 그냥 그 차에 태워가지고는 대가리 수교하면서 못 보게 바꿔. 너 어디 갔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며칠 후에 알았죠, 거기가 보안대 지하실이라는 거를. 뭐 전기 고문부터 물 고문, 또 뭐 통닭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문, 뭐 그런 거 포함하면은 뭐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아주 그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고문 당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저 종민이 친구가 제 앞에서 물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20살 청년들의 평범한 일상도 무너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문 받고 그다음에 석방돼서 그 젊은 나이인데도 3개월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누워서 지냈어요. 그 정도로. 어떤 그 누님은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그래도 이제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기도 하고. 이제 현장에서 달린 이렇게 현장에서 달린 아니면 레용 씨와 동기들에게 차디찬 겨울로 기억되고 있는 1980년 5월의 봄. 그럼에도 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1학년 때 무슨 특별한 의식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고문받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사실은 저희가 한 거죠.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시대에 누구든지 그거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우리는 그걸 피해가지 않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민주화와 연관된 그런 그 활동을 계속 했던 거죠. 뭐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함께 같이 활동했던 그리고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편견이나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다 보상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정받고 보상받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얀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한 그릇 티 끓을 만큼도 못 미치겠지만 그때 좀 마음을 담아서 제가 최대한 불러보려고 했는데 혹시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그런 그 김광석 씨나 뭐 이런 정태수 씨나 이런 노래 자체가 그 당시 저희들한테는 정말 그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노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당시 생각들이 아련히 나면서 정말 그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로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혹시 누가 보낸지는 모르시죠? 예. 제가 밝히진 않고 한번 편지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춘천 MBC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과정. 그곳에서 소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생각했고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모든 과정을 마치고 후속 모임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즈음 알게 된 소장님의 실체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였어요. 그동안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여쭈었을 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씀하셨지요. 아마도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80년의 5.18로 힘들어하는 주변과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인 아픔들에 공감하며 분노하시는 소장님은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이십니다.
5.18을 맞이해서 선생님께서 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말씀이실까요? 지금은 40년 정도 됐으니까 사람들이 잘 그 당시 상황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지 왜 그 당시에 광주에 있지도 않으면서 5.18 유공자가 됐느냐 막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유공자로 그 인정받지 못하는 분 심지어는 뭐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5.18 하면 기억하고 그 당시에 뭐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좀 그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이라도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역사적 진실들이 밝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취재를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1980년도 5.18은 나름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기억돼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살 이렇게 돌아보면 뭐 남들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연히도 역사와 조우하게 됐던 그런 조우를 피해가지도 않고 우리들 스스로한테는 젊은 날에 의미 있는 20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보통의 존재,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한 편의 영화로, 당신의 공간이 하나뿐인 공연장으로. 보통의 존재 참여는 원조 MBC 홈페이지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삶이란 영화의 주인공인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